안녕하십니까. 박무가에서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암기장 핵심 암기사항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긍정이 긍정을 부릅니다. 자,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합격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요 암기장 핸드북 사이즈잖아요. 잘 이용해서 여러분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성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교재는 여기서 다 나온다 핵심 암기사항입니다. 그 핵심 암기사항의 주요 내용을 자, 암기 짱 그랬죠, 짱. 근데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보시면 수업 들으면 다 이해를 해요. 암기도 해요. 근데 적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교재에 이 교재에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하는 OX 문제, 오지선다 문제, 자, 문제까지 모두 넣어서 요 암기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까지 모두 풀어놓습니다. 자, 무료 동영상은 여기 방각 출판 최성진의 공법사랑 유튜브, 최성진의 공법사랑 유튜브 있거든요. 여기 와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공법은 뻔한 패턴의 반복이다. 패턴만 파악하면요 정답이 씩 웃습니다. 씩. 그러니까 자, 유형들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객관식은 다 풀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차례가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농지법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 순서가 요게 첫 번째 나오고요. 요게 두 번째 나오고 요게 세 번째 나오고요. 요게 네 번째, 요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책 구성을 바꾼 이유는 쉬운 파트를 먼저 공부하시라고. 쉬운 파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책 앞에만 보는 강의 앞에만 듣는 이런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앞부분에 중요한 파트, 쉬운 파트를 먼저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하는 법률입니다. 약칭은 이렇게 부릅니다. 국토계획법. 하여 이 법의 구성은 계획 파트가 있고 이용 개발 파트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법률 명칭은 그 법의 전체 구성을 담고 있는 게 법률 명칭입니다.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하는 법률입니다. 자, 첫 번째 테마가 우리 공법의 기준입니다. 우리 공법 측에서 무슨 기준하면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 그럼 누구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단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 도로죠. 결정구조 설치 기준과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 령으로 정합니다. 차이점이 뭐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단순 지침,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령으로 정하면 이건 법, 령이 되는 거죠. 넓은 의미의 규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은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를 설치하려면 내 땅을 수용해야 되잖아요. 내 재산권에 침해를 주니까 법령에다 정하라는 거예요. 환지계획은 속 시끄러워요. 재산의 움직임이 엄청납니다. 하여 돈의 재산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니까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부령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하면 국장, 환지계획 작성 기준과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되어 있더라. 요걸 알았으면 적용을 해봐야죠.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나면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X. 두 번째, 환지는 도시개발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 기준. 환지계획은요, 자, 이 땅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규격화시켜서 바꿔준 것을 환지 그럽니다. 그러면 요 위치 중심지까지 제일 비싼 땅이 되겠죠. 서로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하여 환지 방식은 속 시끄러워서 시행자가 작성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부령으로. 국토교통부령하고 되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했으면 이렇게 못하는 연습, 적용하는 연습까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자, 이거 한 문제요. 두 번째 테마입니다. 우리 공법책에서 국가계획하면 모두 국토부 장관입니다. 기준 국장, 국가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그럽니다. 다만 국가계획 다음에요, 이렇게 광역시설이 나오면 요건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고속도로나 철도, 전국토에 걸치는 기반설입니다. 이때는 도로공사, 철도공사라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계획하면 먼저 기억할 게, 국가계획은 하고 용어 정의가 나오면요, 중앙, 기본, 관리, 광역은 언급이 없더라.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계획 용어정에 나오면요, 중앙행정기관 수립에 그 사람 누구? 국토부 장관.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돼. 여러분들 이제 국가계획 그러면 중앙기본관리. 그러면 그 원문을 빨리 읽으시라고 이렇게 됐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자기 수립하더라. 기본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됐더라. 중앙기본관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이제 문제에 적용해 볼까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가계획하면 전부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국가계획하면 누구요? 국토부 장관. 그런데 국가계획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오면 광역시설이 나와요. 이 광역시설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렇게 전국토에 걸쳐 있는 고속도로, 철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 도로공사, 철도공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우리 공법의 타당성 검토, 재검토입니다. 전부 5년 됐습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는 전부 몇 년이에요? 5년. 왜 5년이죠? 대선 주기 5년입니다.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5년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기본관리 그러면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기본관리는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 그런데 예외가 2개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 가면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는데 투기란 것은 잠깐 훅 하고 마는 거죠. 하여 반기마다 재검토입니다. 반기마다 재검토. 그러니까 6개월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법의 재검토는 다 5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반기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권자의 군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왜 군수가 없냐? 정비 기본계획은요, 도지사가 인구 50만이 안 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아닌 시에 대해서요, 야, 너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도 수립하는데 안 하는데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개 군 단위가 수립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수립 안 한다는 거. 하여 정비 기본계획은 5명의 도시의 우두머리다 5장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 자, 여기 문제는 타당성 검토입니다. 재검토입니다. 재검토 타당성 검토는 몇 년?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겁니다. 공법의 재검토는 몇 년? 5년.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은 자 반기마다 재검토하죠.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투기 과열지구로 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 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못한다. 재검토. 그러니까 여기서 자 투기 과열지구 재검토 반기 이렇게 하는 거죠. 법학은 키워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 찾고 재검토 찾고 반기 타당성 검토 재검토 나오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니까 정비 기본 방침도 정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몇 년? 5년. 여기는 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이렇게 형성되는가를 연습해 줘야만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적용.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맹점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코드만 암기해서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해 주시라고요. 강의 들으면서요, 제 목소리가 들릴 만큼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 무조건 시험장에서 안정적인 60점 나옵니다. 잘 활용하시라고 이 교재를. 자, 공법의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것은 시간 경과의 효과로서 권리가 소멸됩니다.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불행사하니까 시간 경과의 효과로서 권리가 소멸되는 거 소오멸시효한다라는 거 알으시면 되고요. 자, 뭐라 됐어요? 소오멸시효 몇 년? 5년입니다. 공법의 소멸시효는 다 5년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볼까요? 이자는요? 여기 읽어요 빨리. 이자는 소멸시효가 2년 이렇습니다. 이자니까 2년이에요. 이자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자는 몇 년? 2년.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이 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원금은 기본 소멸시효 5년, 청산금도 5년.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청산금도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게요.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전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만 다음 날부터 5년. 하여 이렇게 읽어요. 정답 하면서. 그러면 여기는 다음 날이라는 개념을 몰라요. 근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만
다음 날부터 5년이니까 이 다음 날 찾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도시개발 채권의 소오멸시효니까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청산금입니다. 소오멸시효 5년입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만 다음 날부터 5년이죠. 정, 다, 워 했던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만 이정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 정, 다, 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교재 페이지인 거 아시죠? 아래쪽에 이렇게 따라오시면, 암기를 했으면 계속 적용하는 연습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공법에서 착수, 착공입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허가나 인가나 승인을 받았으면 착수, 착공해야 되잖아요. 그 착수, 착공 기간입니다. 또는 착수 안 했다, 착공 안 했다, 미착수, 미착공이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착수, 착공은 2년입니다. 건축 허가 받고 공장은 3년 내 착수해야 되고 3년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건축 신고하고는 1년 내 착수입니다.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특별 건축구역은 특별하니까 5년입니다. 5년 미착수면 특별 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하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착수 불가능이면 취소하여야 한다. 자, 국토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은 주민이 위반 제한했을 때는 5년 내 사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5년 미착수면 다음 날 실효입니다.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받고 최초공고 포함해서 승인받고 5년 착수입니다. 5년 미착수면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최초공고 외의 공고는 두 번째 공고니까 2년 내 착수입니다. 여기는 2년 내 착공인데 미착공해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공고를 폭파할 수 없으니까. 폭파가 안 되잖아요, 최초 공고를. 그러면 자, 이렇게 다양하게 착수, 착공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걸 먼저 숫자부터 딱 정리를 하세요. 경공매 6개월, 신고하고 1년, 건축 허가받고 2년, 모르면 2년, 사업시행자 변경사유 1년 내 인가 신청이 없더라, 2년 미착수더라, 부도 파산 지정 인가의 취소 2년, 모르면 착수기간 2년입니다. 공장은 3년, 특별하니까 5년, 주택법은 피해자 많으니까 5년.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자,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계획에서 주민의 위반 제한, 주민은 능력이 안 되니까 착수가 5년. 그러면 빨리 여기를 보세요. 자, 착수 기간은 6개월 있고 1년 있고 2년 있고 5년 있더라. 625가 아니고 6125네요. 6125. 이걸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고 하나씩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6개월. 경공매 6개월. 경공매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이후에 착수 불가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건축법은 피해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원리도 받으면 좋겠죠? 피해자 수를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이제 6개월 끝나면 1년. 건축 신고하고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됐어요. 신고하고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됐고요. 자, 1년 찾았고 모르면 다 몇 년 찍어요? 2년. 공장만 건축 허가 받고 3년 미착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어요.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몇 년이에요? 2년. 특별하면 5년.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수 몇 년? 5년. 최초 공구도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최초 공구, 외유 공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최초 공구, 첫 번째 공구, 요게 두 번째 공구. 두 번째 공구니까 2년 내 착수입니다. 2년 미착수에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요 첫 번째 공구 폭파시킬 수는 없잖아요. 먼저 이거 공사를 끝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건 논점. 요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내용은 뭐였냐면 5번 내용은 우리 자 5번 내용이 국외사 3호 기억나세요? 구역 지정을 하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구역 지정을 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착수합니다. 이때 구역 계획 사업 착수에서 자 구, 개, 사 절이 있는데 구개사란 절이 있어요. 구역에서 계획까지 3년, 착수 5년, 입안 제한한 주민 안 하면 이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 구별하는 게 한 문제 논점. 건축법은 피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은 피해자 너무 많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구니까 2년이죠. 모르면 2년. 여기 미착수에도 첫 번째 공구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폭파 안 돼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경공매 6개월, 건축 신고 1년, 특별 건축구역 5년, 주민의 입안 제한 시 사업 착수 5년,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5년, 나머지 모르면 다 몇 년 찍어요? 2년. 조심할 게 공장만 3년. 625가 아니고 6125.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대입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틀 가지고 문제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날부터 자 몇 개월 내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은 피해자가 많지 않으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받고 2년 미착수면 취소해야 한다. 이때 공장은 몇 년? 3년. 이렇게 푸는 거예요. 2번은 특별 건축구역 나왔네요. 특별하니까 착수기간이 몇 년? 5년. 5년 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특별 건축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3번은 자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되지 않는 한 이런 착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자 소송상 분쟁이 발생하더라. 이럴 때는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지 않는 한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5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기간 5년이고 주택법은 피해자 많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최초 공구 외의 공구니까 두 번째 공구죠. 여기는 착공 신고로부터 두 번째니까 몇 년? 2년 내 착수해야 됩니다. 2년
미착수여도 취소 안 돼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폭파 안 돼. 폭파 안 돼. 자, 그 다음에 5번은 도시혁신계, 지구단위계, 복합용도계획이 나왔습니다. 주민이 입안 제안했습니다. 5년 내 인허가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미착수죠. 5년 된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도시군 관리계획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도시혁신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까지 몇 년? 3년. 계획이 나오면 사업 착수까지 몇 년? 5년. 요건 입안 제한한 주민이죠. 주민이 입안 제한했을 때. 하여 9, 개, 4, 3, 5 이날에 무슨 날? 다음 날 실효. 지금 여기 착수 착공은 시험장에서 두 문제까지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수 착공 문제 나오면 경공매 6개월, 건축 신고하고 1년, 특별하니까 5년,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2년, 주민의 입안 제한하고 사업 착수 5년, 모르면 나머지는 모두 몇 년? 2년. 그래서 625가 아니고 6, 1, 2, 5가 착수기간 전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시험장 가서 두 문제까지 풀 수 있습니다. 자, 공법상 열람, 공람 나오죠. 이건 뭐냐면요. 자, 요렇게 도로공사를 하겠답니다.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공사합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줘야겠죠. 열람, 공람을 시키겠죠. 그러면 우리는 불만 있으면 이 열람,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공사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을 뭐란다? 열람, 공람. 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을 열람, 공람 그런데요. 우리 공법책의 열람, 공람은 14일과 30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14일. 이게 공법책에서 19번 나옵니다. 14일 이상 열람이. 예외적으로 30일 이상 열람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더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열람했죠. 정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입니다. 여기는 재개발계획, 여기는 분양계획.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어떻게 읽어요? 광기 정관. 정관을 광기나게 닦았습니다. 며칠 이상? 30일 이상. 이렇게. 그 나머지는 다 며칠? 14일 이상 열람.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열람은 열람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 제한이 없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로를 설치해야 돼요. 내 땅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보고 내 재산권 침해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점은 결정 고시 후에 열람만 열람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열람 공람하면 자, 며칠? 우리 공법의 열람 공람은 14일 이상. 그 다음에 며칠? 30일 이상. 빨리 틀을 잡으세요. 공법의 열람 공람은 14일하고 30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열람 공람을 15일 시킨다. OX, X. 20일 시킨다. X. 7일 시킨다. X. 다 기출됐어요. 열람 공람 틀은 열람은 14일, 예외적으로 정관을
광기나게 닦아서 30일 이렇게 처리되는 거. 요 두 개의 틀로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시라고요. 그럼 볼까요? 1번 국토계획법상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 여기는 결정이요 위반이요. 위반하려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때는 지자체 공보나 둘이상의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하는데 며칠 이상? 14일. 14일 모르면 14일이에요. 자 구별할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다음에 고시입니다. 관리계획 결정하고 고시할 때는 열람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위반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할 때는 며칠 이상 열람? 14일. 모르면 14일. 결정 고시 후에 열람은 열람기간에 제한이 없다. 여기는 열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정비법상 기본계획이요. 이거 이제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기본계획은 주민공단 모르면 며칠? 14일. 그러니까 이제 광기 정관은 다 암기하나 정의 뭔지를 모르는 거죠.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이 정의 뭘까요? 정비계획입니다. 여기 이제 대입하는 연습이 돼야죠. 그럼 며칠? 30일 이상 공람이고 세입자 포함돼야겠죠? 자기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세입자 포함입니다. 자, 다섯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광기 정관 관리처분계획. 자, 우리한테 공람시킵니다. 관계서류를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러니까 공법의 열람 공람은 14일 이상이야. 그런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30일 이상이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는 열람기간에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열람기한은 14일하고 30일 있다. 7일, 15일, 20일 이런 숫자는 없다.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공법에서 기본 절차가 허가입니다. 기본 절차가 허가면 자, 그 변경 또한 허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법학에서 변경은 새로운 행위로 봅니다. 허가받을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행위를 했으니까 또 허가란 거죠. 만약에 기본 절차가 인가더라 그러면 변경도 뭐가 된다? 인가가 돼야 돼요. 인가가. 그런데 경미한 변경입니다. 단축이나 축소, 축 누구죠? 경미죠? 축. 경미한 절차일 때는요,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경미가 이제 다양하게 됐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허가인데 그러하지 않더라. 허가받지 아니한다. 인가인데 그러하지 않더라. 인가받지 아니한다. 뭐 어떤 데는 경미하면 신고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고 또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일 때는 특히 도시군 관리에서 단축, 축소. 그래서 우리 공부했죠? 축, 경미. 그러면 연장이나 확대는요? 경미, 안경미. 안경미죠? 그럼 얘들은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들은 기본 절차가 허가면 변경도 허가, 기본 절차 인가면 변경도 인가. 안경미니까 경미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축축 경미 생략할 수 있다.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다. 배웠으면 국토계획법상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답니다. 언제죠? 단축, 축소 이렇게. 확대는 생략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확대일 때는 자, 이반제한 주민센터를 거쳐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자,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경미죠. 어떤 경우죠? 축소. 경미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단축, 축소. 경미면 생략할 수 있고 기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다. 기본 절차가 허가면 허가가 아니다. 기본 절차가 인가면 인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8번 내용은요. 문제가 아무리 안 나와도 2개, 3개, 2문제,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법책에서 공공부문 시행자, 공적 주체들은 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보증도 안 세웁니다. 그 다음에 공법에 채권 파트가 나오는데요.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 사채하고 4개의 채권이 나옵니다. 채권 파트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거 기획재정부 장관 알아두시고, 채권에서 상환이 뭐죠? 갚는 거죠. 갚는 거. 그러면 상환 그러면 그 채권을 갚을 때 상환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상환 받는 거, 상환은 빚을 갚는 건데, 그럼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름이 적혀 있다. 기명증권 그래요. 상환 그러면 뭐라고요? 기명. 그럼 상환자가 안 보이면 안기명, 무기명도 있고 등록도 있고 그러니까 안기명 그래요. 문제 풀 때 상환 갚아야 돼. 누구한테? 기명. 누구한테 돼 있으니까. 상환이 안 보인다. 안기명. 무기명 하지 마시고 안기명입니다. 왜? 전자 등록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뒤에 채권자 붙으면 다 양도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 자, 토지상환 채권 그러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사채, 주택상환 사채. 사채 양도하다 그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만 양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법에서 주민설명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딱 여기만 나와요. 정비계획만 나옵니다. 주민설명에. 정비계획, 주민설명에. 우리 좀 전에 광기 정관할 때 정비계획 며칠 성남 30일. 그리고 자, 주민들을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을 정비계획 그래요. 자,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을 짜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들을 적극 설득. 이렇게 주민 설명회는 정비계획만 나와 이렇게 했습니다.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시공자 선정 시 요 합동 설명회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거. 자, 정비법상 시공자 선정할 때 합동 설명회. 우리 공법의 숫자는 며칠, 몇 월, 몇 년만 있지 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는 있지만 우리는 주급을 안 쓴다는 거예요. 3주, 4주, OX, X 이렇게 됐어요. 이런 단어 없다는 거. 공법에는 주 안 나와. 한 해에 2문제 정답이 나오게 됐어요. 3주 X, 4주 X 이렇게.
우리 공법상 가격하면요. 첫 번째 매도 청구하면 시가입니다. 여러분 매도 청구가 뭐죠? 팔고 나가. 여러분 강제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받을 건 다 받아야겠죠? 시가. 농지법에 자 농지를 농사도 안 지을 거면서 투기하려고 샀어요. 딱 걸렸어요. 그럼 처분 명령이 나옵니다. 6개월에 처분하라고. 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팔 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농어총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았다, 잘못했다, 공시지가. 이보다 낮은 금액 있으면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모르면 감정가격 띠링띠링. 자, 요걸로만도 8번만 가지고도 시험장에서는 두 문제가 해결되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요 공적처럼 보증 안 세워 한 문제. 채권 파트 기재부 장관 안 나와. 상황 보이면 기명, 안 보이면 안 기명. 채권은 양도가 돼. 사채만 양도 안 돼.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 주민 설명에 정비계획만 나와. 합동 설명에 시공자만 나와. 중요한 내용들 하나 받으시고. 숫자는 1, 월, 연, 주 안 나온다는 거. 가격은 강제 매도 청구 시가. 처분 명령 받았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제일 낮은 공시지가. 나머지 모르면 감정가격 띠링띠링. 띠링띠링은 수식어가 더 있단 말이죠. 자, 봐볼까요? 1번에 국토계획법상 지방공사입니다. 조건부 허가할 때 지방공사가 사업하면 보증금을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방공사는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채권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데 자 상환이 안 보이죠? 그러면 기명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무기명 또는 자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환 보이면 기명, 상환이 안 보이면 안 기명. 왜?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이니까. 그러나 상환이 안 보니까 기명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3번은 도시개발법상 여기 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자, 토지 건물로 돌려주는 채권은 상환 그러면 이름이 뭐죠? 기명이. 채권이면요 양도 가능. 사채만 양도 안 되니까. 두 군데나 틀렸죠? 4번 주택 상환사채 발행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 LH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합니다. 그때 LH공사는 공사니까 보증을 안 세웁니다.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증 받은 때 하나여 발행할 수 있다. 누구? 등록사업자만 보증을 세우는 거예요.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물건을 쌓아놓으면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공법책에 주 안 나옵니다. 일, 월, 연만 나오죠.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쌓는 행위는 나오지만 주 안 나온다는 거예요. 6번의 가격입니다.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팔고 나가 그랬어요. 그러면 가격이 뭐가 된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시가. 처분 명령 후 매도 청구입니다. 처분 명령이라는 것은 잘못했죠? 그럴 때 가격은 공시지가. 나온데 처분 명령 후 농어총사에 매도 청구면 공시지가입니다.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더 낮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잘못했으니까 공시지가. 채비지 양도 가격입니다. 채비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비용 충당하러 준 땅을 채비지 그럽니다. 그럼 채비지 양도 가격은 우리 가격 모르면요 감정가격 띠링띠링. 그러니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감정가격 띠링띠링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가격은 자 매도 청구 시가, 농지법의 처분 명령 후 매도 청구 공시지가, 나머지 모르면 감정가격 띠링띠링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 테마 9번 나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국토계획법 본진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